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민법 제29강입니다. 자, 어디 펴시냐면요. 기본서 335페이지를 펴세요. 그러면 거기 양가로 3번에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 이게 나올 거예요. 통일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저당권과 묶어가지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설명 들어보세요. 자, 뭐냐 그랬더니요.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A죠. A가 B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은 신용대출을 해줄 수도 있죠. 그러면 B은행은 여러분에게 뭘 가지고 있어요? A에게 1억 원이란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죠.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A가 변제 안 하죠. 그죠? 그러면 일반 채권자는 자, 대여금 1억 원 반환 소송을 해야 돼요. 소송하고 승소하죠. 그죠? 승소하면 그 판결서를 들고 경매 신청을 해야 돼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강제경매. 여러분 뭐 강제경매, 의무경매 이런 건 뭐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 아무튼 용어는 알아두시는 게 공인중개사니까 이 정도는 아시는 게 좋아요. 판결에 의한 경매죠. 그죠? 그런데 이때 일반 채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우선 변제권이.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 끝에서 받아야 되는데 거의 뭐 한 푼 건지기도 힘들 거예요. 이게 싫다 그러면 어때요? B은행은 그냥은 돈 못 빌려줘. 담보물을 제공해. 이때 동산을 담보물 제공했다. 질권.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했다. 저당권 그러잖아요. 아파트를 담보물로 제공했어요. 그럼 B은행은 A에 대해서 1억 원이란 금전 채권이 있죠. 그죠? 채권이 있는데 부동산이니까 뭐가 있어요? 담보물권으로서 물권인 저당권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A가 변제를 안 하죠? 그러면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 신청할 수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의무경매 그러죠. 그죠? 담보권 실행경매 판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요. 그죠? 우선 변제권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왜 그냥 돈을 안 빌려주고 담보물을 요구했느냐. 저당권. 그러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 때문에 그래요? 우선 변제권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용어 정리합니다. 이때 이 채권이 있잖아요. 이 채권을 자, 일반 금전 채권이라고 함에 비해서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피담보 채권. 자, 저당권이 붙어 있다 그래서 저당권부 채권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담보물이 씌어 있다고 그래서 피담보 채권 그래요. 피담보 채권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은 그것을 생각하시라고. 담보물이 없는 일반 채권에 비교해서 담보물이 있는 채권을 뭐라고 그런다? 피담보 채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요. 자, 그러면 이때 이 담보물권하고 죄송합니다. 이 피담보 채권하고 담보물권은 운명을 같이 한다. 운명을.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이사가도 같이 이사가는 거예요. 자, 이처럼 피담보 채권과 저당권은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돈 안 빌리고 저당권만 설정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쩌냐면 우리가 실제로 어때요? 은행에서 돈 빌리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하고 그 다음 뭐예요? 저당권 설정하기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주된 계약, 이것을 종된 계약. 주된 계약이 무효다 그러면 종된 계약도 무효다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피담보 채권이 없는 저당권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피담보 채권이 소멸해버리죠. 그죠? 변제해서 소멸하죠? 그러면 저당권도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언제? 말소등기 했을 때 말소등기 없어도 말소등기 없어도 187조가 되죠. 이처럼 운명을 같이 한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담보물권의 부종성 그래요. 부종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만 자, 이 부동산이 불타 없어져 버렸거든요. 불타 없어졌죠? 불타 없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 부동산이 없는데 여기에 무슨 권리가 붙어 있겠어요? 소유권도 그 즉시 다 소멸해버리고요. 소유권도 소멸해버리고 저당권도 다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소멸하죠? 소멸하고 나면 그러면 B은행은 A에게
돈 못 받습니까? 받는 거죠. 그죠? 채권으로는 남아있는 거죠. 다만 담보물이 소멸했으니까 뭐예요? 무담보 채권으로 남는다. 이렇게 가는 거죠. 다시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소멸하지만 저당권이 소멸한다고 그래서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무담보 채권으로 남는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가도 같이 이사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택은행 다 없어졌죠. 어떻게 됐어요? 주택은행, 국민은행 합병하고 전부 어떻게 됐어요? 옛날 주택은행에 빌렸던 돈, 그러면 주택은행에게 여러분이 저당권을 설정해 줬겠죠? 그거 전부 어떻게 돼 있어요? 국민은행으로 저당권 이전돼 있습니다. 이전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등기부를 보면 자, 소유자가 A였겠죠? 근데 여기에가 1순위로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주택은행 이렇게 돼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부기등기로 합니다.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위에 의하니까 여전히 뭐예요? 1순위라는 뜻이죠. 누가? 국민은행이 저당권 이전돼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 실선 이렇게 그어져 있을 거예요. 옛날 그 수많은 주택은행에게 담보대출을 받았던 아파트들은 전부 이렇게 등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자, 저당권이 이전했죠. 저당권 이전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변제 안 해도 됩니까? 아니죠. 와, 주택은행 없어졌으니까 안 갚아야지. 그게 아니라 국민은행에게 여러분 변제해야 됩니다. 변제해야죠. 왜 그래요? 저당권 이전됐으면 피담보 채권도 당연히 같이 이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가도 같이 이사가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수반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숫자가 따를 숫자에 따를 숫자인데 그러나 부정성 수반성을 굳이 막 구분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학자에 따라서는 부정성 수반성 뭐 한다고 구분을 하느냐. 운명을 같이 한다. 부정성 용어 하나로 통일해버리자.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용어 2개 구분하라고 시험에는 안 나올 겁니다. 다만 운명을 같이 한다. 이렇게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눌 수 없어요. 불가분성 그래요. 불가분성. 자, 무슨 말이냐면 자, B은행으로서는요. A가 9천만 원만 변제하더라도 저당권 말소해 줄 필요가 없어요. 전액을 변제하지 않는 한 뭐예요? 저당권 소멸해 줄, 말소시켜 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나눌 수 없다. 불가분성 그러죠. 그죠? 유치권도 뭐예요? 유치권도? 유치권자도 자기 채권 전액을 변제받기 전까지는 뭐예요? 그 건물 전체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죠? 이런 것을 나눌 수 없다. 불가분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상대의성입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물상대의성인데 자, 유치권은 이 물상대의성이 없습니다. 자, 그럼 봐보세요. 뭔 말이냐면 자, 이게 화재로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화재로 불타 없어져 버렸다. 화재로 불타 없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유권도 저당권도 그 즉시 소멸해 버린다고 그랬죠? 그럼 무담보 채권으로 남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A가 보험을 들어놨대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나오겠죠. 그죠? 보험금이 나올 거예요. 보험금이 누구에게? A에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때 자, 저당권자였던 B은행은 자, 이 보험금을 꽉 잡아놓는다. 압류. 이 압류 절차는 법원 통해서 하는 건데요. 법원 통해서 보험회사에 통지하는 절차예요. A에게 보험금 주지 마라 하고 통지하는 절차라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압류라고 그래요. 압류하고 여기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가 있어요. 우선변제권 받을 수 있어요.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물상대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물상대의성이 있다. 물상대의권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다만 이 압류는요. 압류는 봐보세요. 자, 지급해버렸어요. 지급해버렸는데 압류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급 전에 압류해야 물상대의성을 행사할 수 있는 거고요. 압류라는 것은 꼭 저당권자가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제3채권자 있죠. 제3채권자가 압류해도 무방하다. 압류해도 어차피 꽉 잡아놓는 것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참가해서 우선 면제 받으면 된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처럼 압류를 할 수 있는 물상대의성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요. 대상은 뭐냐면 보험금이나
그죠? 그러니까 가치적 변형물이라고 그러는데 수용됐다 그러면 수용보상금 같은 거 있죠. 그죠? 수용보상금. 혹은 제3자가 이 방화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A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손해배상금 있죠. 그죠? 손해배상금. 이런 것은 압류한 후 물상대의성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대금 안 돼요. 매매대금. 매매대금 안 되는 거예요. 매매대금이나 월세, 차임이라고 그러죠. 그죠? 차임 이런 것은 물상대의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A가 이 부동산을 팔았거든요. 팔았다. 저당권자는 관심도 없어요. 저당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심도 없어요. 왜요? 어차피 산 사람이 저당권 끼고 샀기 때문에 소유자가 누가 됐든지 간에 나중에 저당권자는 변제 못 받으면 그 부동산 경매 넘기고 거기에서 우선 변제권 행사하면 되지. 팔았다고 해서 매매대금을 압류하고 거기에서 우선 변제받는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저당권 있는 상태에서 A는 임대차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후순위니까 임차권 후로 들어오는 것은 관심도 없다고요. 그러지 그 차임을 압류하고 뭐 물상대권 행사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자, 이 보상금하고 구분할 게 있어요. 보상금. 이거는 뭐예요? 수용보상금이죠. 수용보상금. 수용보상금인데 여러분 공법 시간에 자, 토지 수용과 구분된 게 뭐가 있냐면 LH공사에서 협의로 취득한다 이런 것을 들어보실 거예요. 협의 취득은 뭐예요? 협의 취득하는 것은 강제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매매하고 똑같은 거예요. 협의로 취득하는 것은. 그래서 협의 취득도 뭐하고 똑같아요? 매매대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협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 있죠? 보상금은 이건 매매대금, 매매대금이니까 이 경우는 어때요? 물상대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치권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유치권. 우리 전 강의에서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유치권자는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그랬잖아요. 청구권이 없어요. 청구권이 없으니까 뭐도 없어요? 우선 변제권이 없다고.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이 없죠?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뭐예요? 물상대의성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아셨죠?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유치권자는 경매신청권은 있지만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서 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리고 물상대의성도 없다. 이게 담보물권의 통유성 이렇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부분이 이제 어디가 나오냐면 335페이지에 나오죠. 그죠? 양가라 3번.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 그래서 가로 열고 통유성 나오죠. 그죠? 자, 한가로 1번에 부종성 나오죠? 담보물권의 부종성이란 담보물권은 그 존재다 이전에 있어서 피담보 채권 후 존재나 이전에 종속하는 거. 즉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담보물권은 존재할 수 없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해버려요. 그래서 변제하면 말소 등기 없어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죠? 자, 동그라미 2번 보면 법정 담보물권. 자, 부종성. 다 있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해버려요. 다만 약정 담보물권에 있어서는 부종성이 다소 완화된다.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우리 공부할 거예요. 공부할 건데 근저당이라는 게 있어요. 저당권 말고 근저당. 근저당에서는 어쩌냐면 부종성이 완화된다 그래요. 근저당 가서 설명드릴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일시적으로 빵원이 되더라도 그냥 저당권은 변제해서 빵원이 되면 바로 저당권 소멸하지만 근저당은 일시적으로 변제해서 빵원이 되더라도 아직 존속기간 내다 그러면 근저당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 가서 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부종성 완화 나오죠. 즉 근저당에서는 채권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장래에 그죠? 성립하게 될 경우에도 그러한 장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담보물권 설정을 인정하고 있고 이것을 근저당이라고 하는데요. 근저당 존속기간 내라면 일시적으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해도 근저당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를 근저당에서는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고 표현한다. 그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수반성 나오죠. 피담보 채권이 양도되면 담보물권도 같이 이전되고 나오죠. 그죠? 예컨대 주택은행, 국민은행 합병에 따라 예전 주택은행 피담보 채권이 국민은행 양도됨에 따라 근저당권도 국민은행과 함께 이전된다. 나오죠. 그죠? 불가분성 나오죠. 담보물권자는 피담보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담보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피담보 채권 일부가 변제 상계에 의해 소멸하여 잔액이 남아있는 한 담보물권 전부에 담보물권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 1억 중 9천만 원만 변제받은 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 전부를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중요한 게 이제 4번의 물상대의죠. 그죠? 물상대의. 자, 봐봅니다. 물상대의 시험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면 담보물권의 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수용 말하잖아요. 등으로 그 목적물에 가름하여 받는 금전 뭐 있어요? 보험금 동그라미, 수용보상금 동그라미, 손해배상금 동그라미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물어봐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아셔야 돼요. 기타 물건으로 변하여 목적물 소유자에게 기속하게 된 경우 담보물권이 그 목적물에 가름하는 금전기타 물건에 대해 계속 존속하는 성질 그랬죠. 2번 이것은 동그라미 2번 담보물권이 목적물을 물질적으로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라 목적물 교환가치로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죠. 그런데 3번 보세요. 물상대의성은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는 저당권에는 인정되잖아요. 그러나 우선 변제권이 없는 유치권 X, 유치권에는 물상대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번 보세요. 물상대의를 위해서는 예컨대 보험금 등이 채무자 A에게 인도되거나 지급되기 전 나오죠. 전에 동그라미였어요. 전에, 후에는 안 돼요. 전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된다. 압류를 해야 된다. 인도나 지급 후에 X, 후에 압류한 경우에는 물상대의를 할 수 없다 나오죠. 그죠? 자, 또 4번도 중요하고 5번도 중요해요. 압류는 반드시 담보물권자가 해야 할 필요 없고 다른 제3채권자가 압류해도 무방하다 나오죠. 그죠? 6번 보세요. 담보 목적물 매매 대금 X, 차임 X 물상대의성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요? 자, 저당권자는 팔리거나 혹은 후순위 임차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관심도 없다고요. 저당권이 소멸하지를 않잖아요. 그죠? 따라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매되거나 임대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변제를 못 받으면 여전히 해당 부동산에 경매 신청하고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매매 대금 차임을 미리 압류하고 거기서 우선 변제 받는다. 물상대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7번 보세요. 주의할 것은 주의하셔야 돼요. 수용과 달리 무슨 말이 나오죠? 협의취득에 의한 보상금 나오죠? 협의취득 X. 자, 이것은 우리 판례가 물상대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데 왜 그러냐? 판례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하고 똑같다. 같은 성질을 가진 것에 불과하고 수용이 아니라고요. 토지수용법상 공용징수, 수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협의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 가로 열고 실제로 매매대금이라고 봤어요. 여기서 보상금이라고 용어를 쓰지 마. 이것은 매매대금이라고 봤다. 매매대금. 매매대금이라고 봤기 때문에 뭐예요? 물상대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랬다고요. 그래서 물상대의는 시험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데 자, 이것과 비교해 가지고요. 앞에 한번 봐볼게요. 자, 물상대의과 관련해 가지고 322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322페이지 보면 뭐가 나오냐면 가운데 양가로 3번 나오죠. 그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나오잖아요. 자, 봐보세요. 여러분, 전세권은 우리 어떻게 공부하고 왔죠? 영유물권 성격뿐만 아니라 플러스 담보물권 성격을 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응용해 보죠. 그죠? 응용해 보면 부종성 똑같다고요. 똑같아서 어때요? 전세권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전세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전세권에는 반드시 전세금이 있어야 돼요. 전세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전세금하고 전세권도 뭐예요? 운명을 같이 한다고요. 같이 하기 때문에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종성. 아셨죠? 그리고 전세권이 양도됐다 그러면 전세금도 같이 양도되죠. 그죠? 수반성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따라서 어쩌냐면 봐보세요. 전세권이 남아있는데 전세금 반환 채권, 전세권 설정자에게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잖아요. 그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요? 분리돼 버리니까. 다만 저당권이 소멸하면 자, 무담보 채권으로 남는 것처럼 전세 기간이 만료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세권만 소멸하죠? 그죠? 전세권만 소멸하면 전세금 반환 채권이 소멸하지 않잖아요. 이때는 뭐만 남아요? 전세금 반환 채권만 남죠?
이것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장래에 전세권이 소멸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 남았을 때, 그죠? 이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나 전세권 존속 중에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보시라고요. 그런데 물상대위성과 관련해서도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자, 물상대위성과 관련해서 봐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A다. 소유자가 A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해 줬다. 이렇게 C에게 지상권, 전세권을 설정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C는 자기 지상권, 전세권을 담보물로 제공하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 부기등기로 합니다. 동일성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지상권이나 전세권 목적, 저당권, 그러죠. 그죠? D. 자, 이제 읽을 줄 아셔야 돼요. A가 돈을 빌린 게 아니에요. 누가 돈을 빌렸어요? C가 D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서 뭘 담보물로 제공했어요? 지상권, 전세권을 담보물로 제공했다고요. 그러면 자, 따라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꼭 부동산뿐만 아니라 물건뿐만 아니라 권리도 되는 거예요. 권리도 된다. 지상권이나 전세권만 되지 지역권은 안 돼요. 지역권은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채권, 임차권도 안 되는 거예요. 물권인 지상권하고 전세권만 돼요. 자,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세권으로 한번 설명드려보죠. 자, 우리가 경매물을 검색해 봤는데 부동산이 경매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세권이 경매물로 나왔다. 오, 신기하다. 이게 뭐지? 이게 바로 경매에도 단타 있다 이거라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C가 D에게 돈 빌리고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해 줬는데 C가 변제를 안 하니까 D가 뭘 경매로 넘겨버렸어요? 전세권을 경매로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왜 내가 경매로 취득하느냐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전세금이 1억이다. 1억인데 전세 기간이 끝날 시간이 3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내가 1억짜리 전세권을 경매로 취득할 때 감정평가 100% 1억으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70%로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7천만 원의 낙찰 받고 나서 3개월만 있으면 어때요? 전세권 설정자 A에게 전세금 1억 원을 반환 청구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경매 받는 거예요.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경매에도 단타 있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런데요. 자, 전세권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럼 영입물권 존속 기간 만료되면 어떻게 돼요? 전세권의 영입물권적 성격은 소멸해버리죠. 소멸해버립니다. 소멸해버리죠. 다만 뭐가 남냐면 C는 뭐 할 수 있어요? A에게 전세금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전세금 반환 채권이 남잖아요. 그죠?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해도 뭐는 남아요? 전세금 반환 채권 남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등기가 소멸했는데 부기등기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저당권자 D는 전세권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경매로 넘길 수가 없다고요. 다만 이때는 뭘 할 수 있냐면 자, 저당권자 D도요. 이 전세금 채권을 뭐 하는 거예요? 압류하는 거예요. 압류하는 거예요. 자, A는 전세금을 누구에게 반환해야 돼요? 전세금을 누구에게 반환해야 돼요? 전세금 반환을 C에게 해야 되죠. C에게 해야 되는 것을 압류하라고요. 언제? 지급 전에 해야죠. 그죠? 지급 전에. 물론 압류는 다른 채권자가 제3채권자가 압류해도 무방하다 그랬죠? 무방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압류한 다음에 여기에서 뭐예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고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자, 이걸 뭐라고 그런다? 물상대의 이렇게 표현을 했죠. 물상대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봐보세요. 한가로 3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에서 동그라미 1번 보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이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나 지역권하고 임차권은 안 됩니다.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그죠? 네, A는 자, 저당권자 D의 동의 없이는 당연히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겠죠. 자, 동그라미 2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자는 피담보 채권 변제기 후에 전세권 자체를 경매 신청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죠. 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어요. 근데 법원 명령에 의해서 양도받는 것을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그래요. 자, 대신 돈 받아주는 것을 추심명령, 채권 양도받는 것을 전부명령. 그래서 자기가 뭐예요? 이 전세금 채권을 양도받았죠. 그죠?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 A에게 직접 전세금 반환 조건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동그라미 3번이죠. 그죠?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했단 말이에요. 소멸했죠. 그러면 말소등기 없어도 소멸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기억법 영유물권적 전세권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고요. 저당권자 D는요.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겠죠. 경매 못 넘긴다고요. 니은버 이때 전세권 설정자는 누구에게? 전세권자 C에게 전세금 반환 의무가 있잖아요. 그죠? 이때 저당권자 D는요. D급번 나오죠. 물상대의 규정에 의해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 추심명이 대신 돈 받아준다. 전부명령, 채권을 양도받는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압류하고 여기서 이제 압류라고 보면 되겠죠. 압류하고 제3자의 강제 집행 절차에서 배당 요구할 수 있죠. 그죠? 다른 채권자가 뭐예요? 압류하고 만약에 압류하고 강제 집행한다 그러면 거기서 배당 요구해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고요.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해서 전세권하고도 비교해서 이렇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물상 대의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상 대의 자, 다시 교재 어디로 넘어오시냐면 자, 337페이지 여기까지 본 거죠. 그죠? 자, 봤고요. 자,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저당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당권 들어가는 건데 저당권 시간이 조금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많이 걸리니까 지금 9강이죠. 그죠? 29강은 이것으로 끝내고요. 30강에서 다시 저당권 347페이지 이거 이어서 강의 드릴게요. 이어서 강의 드릴 거니까 칠판 그대로 나누고 다시 강의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 29강 강의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상대의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수험생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